국민의당 네. 대변인으로서 네. 수석 대변인. 네. 계속 높여주시는군요. 네. 수석 대변인으로서 제가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선 얘기도 좀 해야 되지 이제 않습니까? 해야 돼. 네. 네. 저는 그냥 그럼 아주 네. 원초적인 네. 초딩스러운 질문 하나 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안철수가 문재인보다 나은 점이 뭐죠? 여러 가지가 있죠. 요거 청취자들 이게 채널 못 돌려. 자, 이게 요런 거 못 돌립니다. 네. 아니 우선 일단 안철수를 더 좋아하실 거 아닙니까? 뭐 어쨌든 자, 어쨌든 나왔습니다. 어쨌든이야, 좀 예. 애매한데. 여기서 제가 약간 비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 비하하지 말고 일단 이제 안철수가 잘난 점부터 이제 설명을 좀 해줄게. 네. 아니 안철수는 기부천사예요. 기부천사. V3를 만들어서 V3. 공짜로 20년간 풀었어. 2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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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옛날에 V3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나도 모르게 많이 썼겠죠. 안철수 찍어줘야지. 옛날에 그 찍었으니까. 찍어줘야지. 우리는 얻어먹고 안 찍어주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 야, 선거운동 진짜 원초적으로 한다. V3로. 야, 써봤어, 안 써. 찍어. 야. 20년 동안 쓰고도 안 찍어준다. 이거 나쁜 놈이야 이거. 자, V3. V3. 네. 또 아이, 공직도 양보했잖아. 서울시장. 서울시장. 시원하게 양보했잖아. 시원하게. 예. 서울시장. 지난번 5년 전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도 시원하게 양보했잖아. 그거는 팩트 아니야. 시원은 아니죠. 의원님. 예. 나 지금 다 들어줬잖아요. 알았어. 팩트로 가야 됩니다. 예. 그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의원은 미래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인재야. 왜 웃어? 아이고, 웃을 수 있잖아요. 아이, 웃으면 안 돼.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인재다.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죄송한데 수석 대변인 치고는 이 부분에서 안 웃고 얘기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제 웃으니까. 이거 해당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다 들어드릴 거 다 들어드립니다. 네네. 또 4차 산업혁명. 아니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더 할까요? 더 해야지. 네. 진짜로 인간에게 근로의 기회가 자꾸 줄어들어야 보면 하이패스 뭐 이런 걸로 도로공사 그 텔러들 있잖아요. 네. 공장 텔러들 줄이려면 사실은 지금도 국가에서 그냥 10,000원짜리 하이패스 단말기 하나씩 붙여줘 버리면 되잖아요. 그거 안 하고 있는 게 이제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지금 남기려고 하는 것들 아니에요. 네. 전문직들도 지금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회 변화가 실은 바로 이제 폭풍처럼 밀려올 텐데 그럼 거기에 걸맞는 제도적인 또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해당 영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문 지식은 있어야 돼요 보면. 네. 근데 그 기본적인 전문 지식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철수다. 네. 또 한 가지가 네. 어쨌든 이번에 작년 총선으로 인해서 3당 체제를 만들어냈잖아요 보면. 민주당은 저게 이제 새누리당 이중대라고 이제 새누리당 사쿠라라고 새누리당은 우리 보고 민주당 이중대라 그러는데 네. 사실은 우리는 민주당 이중대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미방이 간사인데 단 한 번도 민주당 뜻에 반하는 내부 의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민주당 이중대가 맞습니까? 민주당 이중대 맞아. 씨, 새끼들 지금도 그렇게 부려먹어놓고 욕할 때만 새누리당 이중대라고 나쁜 놈. 요런 얘기는 요건 들어드려야 돼. 이거 맞습니다. 예. 아니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인간적인 고충입니다. 진짜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맞아. 민주당하고 새누리당하고 판판 싸우거든요 보면. 판판 싸우는데 거기 힘을 실어줬더니 우리가 단 한 번도 민주당 쪽 꺾어본 적이 없다고. 아니 근데 새끼들 지금 너무 과하게는 하지 마시고. 이거 편집하세요. 네, 그건 해야 돼. 편집해야 돼. 네, 앞에서 편집. 뭐 비난할 때만 무슨 새누리당 이중대라고. 이거는 고충이야. 나 인정. 이래서 내가 잠룡으로 지금 구분하고 있어. 이중대를 하면 잠룡이야. 욕만이 해서 욕만이 하면 아니야. 네. 어쨌든. 근데 저희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중심을 좀 잡으려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타협을 시키려 그래서 두 간사 체제에서 쌈박질해서 타협할 때보다도 3당이 들어와서 타협되는 게 훨씬 많아요 보면. 그래서 더 그게 수월합니까? 훨씬 수월해요. 중간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짓이 이거거든요. 빨리 쌈박질 했으면 야 잠시만 좀 있어야 돼. 브레이크 하고 민주당이들 새누리당한테 가서 새누리당은 저 새끼들 저런 놈이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그래가지고 타협을 시켜요 우리가. 아, MC네. 예, 근데 그렇게 해서 타협이 안 되면 결국은 막판에 타협이 안 되고 끝까지 가는 것도 우리는 민주당 쪽 항상 손을 들어줘요. 막판 그러니까- 표결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그렇죠. 민주당 편에 예, 그렇죠. 든다. 예. 그래서 근데 또 중간중간 절차 있었어도 실제로 민주당 쪽하고 해가지고 역할 분담해서 하는 거 너무 소곤거리지 좀 마실래요 지금 왜 이렇게 아니, 소곤거리죠? 방송에 당에서 들을까봐. 새누리당에서 들을까봐 새누리당에 들을까봐. 내가 볼 때 국민의당에서 들을까봐. 그러니까 완충지대자 역할을- 캐스팅 보트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3당 체제가 들어온 다음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빨리 잘 돌아간 측면들이 있어요. 좀 더 건강해졌군요. 네, 그 국회가 잘 돌아가요. 근데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선명한 걸 원해요. 자기 편을 위해서 강하고 선명하게 싸워주는 그렇죠. 것을 네. 원하는데 이게 사쿠라들의 숙명이 그거예요. 중간지대의 숙명이 사쿠라의 숙명. 예,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명성을. 근데 이제 나이 먹고 정말 원숙해지고 이러면 이 중간지대 정당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서 이제 그 의미를 알고 공감을 하는데 네. 젊은 층들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보면.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 역할을 잘해온 건 사실이고 그 역할을 하게 됐던 대한민국에 필요한 역할 구도를 만들어낸 게 안철수예요. 네. 그런 면에서는 안철수가 굉장히 훌륭해요. 네, 의원님. 아 대통령 시켜줘야 돼. 그냥 빨리 저 보니까 문재인 지지자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는 진짜 큰일 납니다. 여기는 안희정 쪽입니다. 아니야. 무슨 얘기 아니야. 아, 나 이인재야. 이인재. 아이 그 말 나왔으니까. 네. 아 진짜 전 국민한테 나 이 얘기는 드리고 네네네네. 싶어. 우리가 대통령이나 이 정치인들을 뽑을 때 구닥다리 정치인들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 당의 박지원 대표. 구닥다리. 죄송한데 그분 대표인데. 예,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설마 자기 함부로 자르지는 못해. 오, 야, 뭐야, 이거. 또 잘림 갈 때가 있어. 네, 민주당 가면 돼. 아니. 잘 밖에 지금 보좌관 질질 짜고 있거든요, 지금. 아니. 잘려도 국회의원이야. 오. 날 뽑아준 건 우리 지역구 국민이지 박지원이 아니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아니, 그 근데- 비화를 제가 이따가 하지 마, 장 기다려봐. 아니, 계속 하세요. 네. 그 포인트는 그 얘기가 아니고 네. 우리가 구닥다리 아까 이제 이인재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인재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박지원 대표도 그렇고 제가 대선 때마다 이제 대선 후보들 토론회 자리를 쭉 다녀보면 네. 따라다녀 보면 정작 이렇게 오래되고 낡았다고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의 효용성을 많이 발견을 해요. 대선 토론회를 가보면 초짜들 있잖아요, 신짬들 네. 잘 몰라요. 물어보면 어버버 해. 모른다는 게 머릿속에 정립이 안 돼 있어. 아. 이 구닥다리 정치인들은 네. 오랜 시간 동안 대권에 대한 꿈을 꾸었고 국가 운영의 비전을 자기 나름대로 오랜 긴 시간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뉴얼들이 쫙 있구나. 어떤 주제가 나와도 자기 관점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몰고 가고 싶은 방향이 있어요 보면 분명한 개혁 방향이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국민들이 한 2번까지 기회를 줘보고 2번 넘어가면 아씨 안 돼 하고 X표를 쳐버려. 근데 제발 보면 묵은 장아찌들의 효용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묵은 장아찌는 묵은 장아찌 나름대로 정말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다고. 가치가 있어요. 근데 대통령감으로서도 네. 사실은 너무 젊은 장아찌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이인재 좋아한다길래 내가 해본 소리. 그건 정말 그게 유머예요. 유머였어? 유머죠. 웃기잖아. 이인재 지지한다고 하니까. 진지하게 해준 얘긴데. 우리가 가령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해 보면 이분이 71살인가 72살인가 취임을 하셨잖아요. 굉장히 잘하셨잖아요. 포용을 하면서 두루두루. 그래서 너무 대통령 후보들 신참들 세시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네. 안철수도 사실은 좀 신청 아닙니까? 더 익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야 이분은 네 편 내 편이 없네. 필요한 얘기 해주는 거예요. 나는 국민들한테. 누구 눈치 보지 않네요. 눈치를 안 보셔. 눈치요? 네. 눈치를 왜 보는데? 멋진 분입니다. 잠룡이야. 이분이 잠룡이야. 그런 단어에는 눈치를 보지.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저희 그 3당 중에 우리 또 국민의당이 중재자 역할을 하다가 중재가 잘 안 될 때는 민주당 편을 들어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책 부분에 있어서. 근데 대선에서는 뭐 어떻게 하다가 안 되면
어찌 됐든 민주당 반대편으로 쓰러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런 목소리 많죠. 네. 그럼요. 결국은.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너무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4.13 총선 때 국민의당이 그러면 왼쪽 표를 더 많이 뽑아왔냐, 오른쪽 표를 많이 뽑아왔냐. 근데 그 표가 딱히 무슨 진보 쪽에 또는 민주당 쪽에 방해되는 이런 요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으로 방해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호남 지역이 어느 정도 민주당 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싹쓸이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 관점에서 그렇고 네. 범야권 진영의 관점에서 본다면 네. 큰 틀에서 보면 이쪽에 야권 지형의 지형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보면 새누리당 쪽 중도에 있지만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드는 또 보수지만 중도로 가고 싶은 또는 이게 보수였지만 보수가 싫은 하지만 민주당으로 갈 수 없는 이런 표들을 지금 국민의당이 끌어온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래서 이게 민주당 표 요만큼 가져간 걸 가지고 이쪽 민주당 지지자들 우리가 말하는 속칭 극렬 문파라고 얘기하는 이 인터넷 댓글 부대들 있잖아요. 댓글 부대. 네. 네. 뭐 근데 이 사람들이 초점을 맞춰서 보는 요 시각면은 요것밖에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작동하는 것은 요만큼 섹터예요 보면. 그러면 요 전체로서 이걸 봐준다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극렬하게 비난할 필요도 없고 비난해서도 안 돼요 보면. 외연을 확장시켰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범야권 같은 세력인데 우리로 인해서 이만큼 넓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대선이거든요. 대선에 저쪽으로 쓰러지느냐 이쪽으로 쓰러지느냐 중재를 하다가 물론 주인공이 되고자 하겠죠. 아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결선 투표. 결선 투표. 결선 투표.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결선 투표. 그러니까. 저들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 마지막에는 내가 문재인하고 붙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니 저들하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결선 투표는 1차 투표 때 우두두두두 아무나 다 나가는 거예요. 10명이면 10명. 그중에서 1등하고 2등만 골라져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1등이나 2등 안에는 범야권 진영이 둘 다 올라가든지 아니면 최소한 하나라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최욱 씨 얘기는 어쨌든 현재 지지율 가장 강력하고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이제 올라가는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렇지, 가능성적으로. 그다음에 또 한 명이 2등으로 누구 될 것이냐면 워낙 이제 여권에 인물들이 없다 보니까 아마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 떨어진 후두둑된 그 지금의 여권,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보다는 안철수를 뽑을 테니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권으로 가는 건 아니냐. 이걸 이제 노린다는 거죠. 그들과 연합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안철수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아니야. 그게 그 얘기잖아요. 제 시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목소리가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저는 그냥 그 목소리가 틀렸다. 틀렸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들하고 안철수가 되는 것 자체가 저들하고 연합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연합이겠지. 그쪽 표를 받았으면 그쪽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문재인이라고 연합 안 할 방법이 있느냐. 그 반문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모든 예산이나 법안이나 정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지금 120석 아니에요. 네네. 우리 국민의당 38석 아니에요. 근데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80석이 돼야만 안정적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돼요. 그러면 문재인 씨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국민의당하고 연정 안 하면 할 수 있어? 못해. 거기다가 국민의당도 부족해. 바른정당까지 안 끌어들이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할 수 있어요? 안 돼. 그건 똑같아. 지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아. 지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아. 근데 우리가 하면은 저것들은 사쿠라들하고 같이 놀아난 잡탕 세력이고 지그들은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얘기는 딱 안 하고 딱 씻어불고 우리는 철저한 순정 원단 부품들이야 이러면서 안철수 너희들 이 순 사쿠라 새끼들 저 새끼들이 표받으면 안 돼. 절대 되면 안 돼. 또 욕 나와요.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것은 분위기를 속여먹는 뉘앙스 사기다. 그거는 사기다. 뉘앙스 사기다. 뉘앙스 사기. 뉘앙스 사기라는 단어가. 요 신조어 본인이 만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뉘앙스 사기다. 알겠습니다. 기록해 놓겠습니다. 의원님, 요거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한때는 이제 그 반기문 하고 뭔가 좀 조인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샤타문 내렸다라고 표현했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지원 대표께서 이제 명언을 하셨죠. 하는 것을 지켜보니
네. 영 아니더라. 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인천공항에 딱 하고 랜딩을 했을 때 네.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처절하게 파괴된 이 대한민국을 보고 정말로 진정한 아픔을 느낀다. 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몇 년의 적폐를 걷어내고 나는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겠다. 이게 첫 일성이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늙으신 어르신께서 갑자기 며칠 전에 전화를 하시더니 잘 대처하시고요. 참 개인적으로는 참 제가 자꾸 전화를 드리고 싶지만 참 그렇지 못한 상황이 안쓰럽습니다. 이 짓이나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게 박근혜 대통령 지지 기반이었던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전략적으로 구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샤타를 내렸다. 그렇죠. 난 이런 게 박지원 대표의 노예한 모습. 나 이런 걸 싫어합니다. 노예하다? 네. 어떤 왜냐? 네. 그 전에도 반기문은 박근혜 대통령이랑 호흡을 맞췄던 사람 아닙니까? 이번 농단 터지기 전에. 그래서 제가 네. 텔레비 나가서 한마디 더 했죠. 거기에 덧붙여서 네. 반기문 사무총장이 사무총장 재임 시 박근혜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하게 되면 은근슬쩍 거기에 편승해서 꽃가마를 타려고 했던 본인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제가 한 멘트를 더 했습니다. 야, 빠져나갈 그거. 멋지지 않나요? 멋지지 않나요? 아, 그거 외우고 다니시나 봐. 네. 아, 요런 공격을 대비하셨네. 탁 쳐주는 딱 치네. 아유. 네. 그 정도 탁. 아, 그래서 그 뭐 노예하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말장난이지, 사실. 네. 말장난이잖아. 그 전에는 원래 그랬는데. 원래 그랬는데 뭐 이제 봤더니 그렇더라. 이게 이제 노예하다. 그런 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말자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야, 요거를 탁 쳐내시네. 아니 근데 이게 가끔 가다가는 이 발효된 젓갈에 밥 비벼 먹는 게 맛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노예한 이 밥 반찬들이 좋을 수도 있어요. 너무 노예 싫어하지 마세요. 근데 그 발효가 아니라 이제 썩은 걸까봐 걱정하는 그게 거거든요. 썩은과 네. 발효는 한 끗 차이고 네. 어차피 화학 반응으로는 산소와 결합한다. 저 의원님, 네.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뭐 의원님한테 할 질문은 아닌데 네. 그 안철수 의원은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네. 문재인 전 대표랑 네. 누굴 더 싫어요? 솔직하게 그냥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옆에서. 아니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할 이유는 별로 없잖아. 이게 야권 지지층들의 이제 정신을 빼내기 위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답을 하세요. 정서적인 의원님 그러니까 대답을 하시라고. 철수 의원 입장에서 네. 굳이 박근혜, 그러니까 지금의 아니지. 국정농단 말고 국정농단 터지기 전에도 네. 사실 어떤 그런 심플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뭐 악의 세력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 네. 아니 근데 어떻습니까 솔직히? 아니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일단 박근혜를 좋아했다면 새누리당하고 뭐 정책적으로 뭐든지 짝짝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박지원식으로 하지 마시고 박지원식으로 해야 돼. 이 질문의 의도가 빤히 보이는 거야 이거. 없어 나 진짜 의도 없어. 그냥 궁금할 뿐이야. 아이 궁금해하지 말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형 센 거 빡빡 들어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가시려고 네. 뭐 의자 좀 들썩거리신다 불편하신가 보다. 처음에는 좋았거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문재인 그렇지 울려. 네. 호남 홀대론을 네. 우리 의원님이 주장하셨죠. 네. 문재인이 내가 주장했던 것은 아니고 그런 얘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몇 번 한 게 있죠. 강조라고 해. 아니 물어보길래 답변했다 그래. 강조했다 그러지 말고 또 김경진이 또 지역주의의 화신이라고 또 욕 허벌나게 올라온다. 의원님 왜 이렇게 눈치 봐요 이런 거. 아이 쫄리면 안 돼. 아, 쫄리면 안 그러니까 네. 오히려 자기 당에 대해서는 별로 눈치를 안 보시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다 쫄려 다. 국회의원 해보시니까 또 하고 싶으신가 보네. 그건 당연하지. 아유, 이분 국회의원 입성기도 진짜 눈물 납니다. 아이 우리 이거 해보려고 10년을 광야에서 헤맸어. 네, 우리 진짜 눈물 났어요. 이런 거 잠룡입니다. 나 진짜 나 캠프에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얘 캠프에서 어디다 쓰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 덜 쓴 게 홀대한 건 맞습니까? 사람 덜 쓴 게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문재인 그 당시 민정수석이 있을 때 호남 사람들 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보면 우리 사회도 사실은 누군가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네. 그러면 지역적으로 인재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지금 영남 이명박 박근혜 정부 어떤 때는
이 국가 의전서에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경남이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보면. 네. 대구 경남. 네네네. 예. 근데 너무 지금 영남 편향이 세요 보면 전체적으로 계속 그러는데 어쨌든 DJ 집권 시절에 네. 호남 출신들이 좀 발탁이 됐었잖아요. 발탁이 됐다가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물론 지난번에 그 뉴스포차 나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또 뭐 어디서 블로그에다 그거 안 빠졌다고 뭐 DJ 정권하고 뭐 노무현 정권하고 뭐 호남 출신 비율이 뭐 0.5%밖에 안 줄었다 그러니 뭐 어쩌니 뭐 이렇게 통계 수치를 내는데 실제로 그 통계 수치가 필요한 구간만 뽑았을 거예요. 뭐 장관 통계 수치라든지 뭐 이런 거지 전체적으로. 요건 다음에 제가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근데 그 팩트 체크가 될란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가령 상급 이상이라는 이런 것들 일일이 다 지금 뽑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을 거예요, 실제로. 근데 호남 쪽에 그때 이제 뭐 기관장급들 있잖아요. 뭐 세무서장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쭉 얘기를 들어보면 노무현 정부 들어오고 나서 DJ 정부 때 있던 호남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이라는 이런 밖으로 드러나는 이런 직책들 같은 경우는 호남 출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는데 나머지는 그냥 싹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안철수 대통령이 되면 호남 사람들 엄청 기용할 겁니까? 그건 모르지. 근데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가령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장관을 맡을 만한 평균 나이가 45세에서 한 65세까지가 평균 나이라고 치면 그 평균 나이대의 그 지역별 인구들이 있잖아요. 보면 그 나이대에 복잡해지네. 아 근데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보면 그 중간 기준되는 연도에 가령 호남 지역의 인구는 몇 프로였고 수도권 지역 인구는 몇 프로였다. 이렇게 해서 그 인구 비율로 대충 장관이라든지 고위공직자 상급 이상들을 어느 정도 비율에 맞게 할당을 하면 어떨까? 나는 진짜 이런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좁은 나라에서 진짜. 근데 좁은 나라에서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건 지쳐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영남 출신 이외의 민정비서관이나 민정수석이 누가 있었는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없어. 특정 지역 출신이 다 해먹는 거야 이게. 아주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그건 아주 잘못됐는데 인재를 그럼 균형해서 배치를 하자. 아니지 아예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안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안배를 안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특정 지역으로 그냥 또 몰빵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 거를 안 할 사람들을 좀 잘 뽑으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문제는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의지를 가지고 안 하면 저절로는 안 된다 이거죠. 저절로는 안 돼요. 인위적으로 항상 계속해서 해야 돼요 보면. 알겠습니다. 지금 끝에쯤에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인데 안철수 단점은 뭐 있습니까? 없지. 왜 없어? 없어. 많이 있어. 대변인 눈에 그 보이냐? 치명적이지 않은 거라도 좀. 그럼 제가 입을 한번 좀 놀려봐도 되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데 가능합니까? 아니 근데 이거 왜냐하면 우리 방송은 이게 확장성이 덜합니다. 다른데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이거에 대한 방어를 우리 저 박지원 대표한테 물어가지고 구축을 해놓으셔야 돼.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셉니다 생각보다. 국민의당 측에서 들으면은 정말 오금이 저릴 겁니다. 몇몇 심장 약한 사람들은 오줌 쌉니다. 아까 뭐 기부천사, 뭐 그 서울시장, 뭐 훌륭한 사람이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정치인 안철수는 어떻게 탄생하게 됐죠? 무릎팍도사 때문에 탄생한 거예요. 무릎팍도사 플러스 힐링캠프. 그러니까 무릎팍도사가 있었기 때문에 힐링캠프까지 간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전국에 3명도 없습니다. 무릎팍도사가 없었으면 정치인 안철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무릎팍도사를 제가 보고 저도 굉장히 감동받고 다음날 지인들과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거기서 나를 감동시키고 국민을 감동시켰던 부분들이 허구예요. 그렇다면 정치인 안철수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 됩니다. 허구 내지는 과장. 나는 허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군입대 할 때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집에다 말도 못하고 갔다는 거. 이건 뭐 팩트가 아닌 거 드러났고 그리고 자기가 기업으로 운영할 때 자기 직원들한테 주식을 이렇게 그냥 무상으로 줬는데 이게 뭐 9시 뉴스에서 KBS에서 이거를 이제 보도하러 왔고
그거를 이제 촬영하는데 전화기 들었다 지금. 우리 김 의원님 전화기 들었어. 야 경찰에 너 신고할 것 같아. 녹음 버튼 눌러놓고 너 큰일 났어 이제. 갑자기 검찰의 얼굴이 나타났어. 왜 그래요? 여태 우리 친하게 잘 지내놓고. 녹음. 자, 그래 계속해. 빨리. 그래서 그러면 하도 내가 고사하다가 민망해서 하도 좀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인터뷰해달라 그래서 손인가 발만 찍어갔다 그랬어. 근데 사실은 얼굴하고 다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나를 감동시켰던 모든 부분들이 다 팩트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정치인 안철수는 최소한 허구의 인물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거 오늘부터 TF팀 만들어야 됩니다. 가능합니까? 대응 논리 개발. 네.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진 증인?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아니 근데 본인만 심각한 것 같은데 나는 어때 형은? 댓글 알바예요 제가. 어떡하실 거예요? 국정원에서 몇 번 캐스팅 왔어 나. 그래? 근데 간단해. 간단해요? 이게 해결책 간단해요. 그래. 좋다. 다음 들어보죠 그럼. 뭐 우리 당에 술꾼 하나 붙이면 되지 뭐. 우리 당의 술꾼이요? 매일 술 좀 먹여놓으면 되지 뭐. 누구를요? 우리 최욱 작가님을. 나 하나밖에 없습니까? 얘는 여자 아니면 안 됩니다. 여자 작업해야 돼요. 우리 강현재 부대변인 불러서. 강현재 부대변인 얘기할 거 많은데. 둘이 붙으면 제대로 나오겠구만. 아니 의원님 이거 좀 해결 방법이 없으신가 봐 지금. 준비해야 돼요. 나 솔직히 그게 뭔지 몰라 지금. 잘 모르시고. 나 무릎팍도사? 네, 무릎팍도사. 나 그것도 안 받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안철수가 왜 탄생했다는 것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본인 국민의당에 들어가셔놓고 그 정도. 내가 국회의원 되려고 정치를 했지 뭐 안철수가 왜 탄생했는지 그거 하려고 정치했나? 또 눈치 안 봐. 야 본인이 아니에만 신경 써. 야 정말 이 의인재스러운데?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당을 선택한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당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국회의원 된 게 아니고 그렇죠? 지역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강렬하게 원해서 국민의당을 선택을 했고 호남에서는 이런 거예요. 야당 안에서 이제 민주당 계속해서 찍어준 거 아니에요. 호남에서. 갈 곳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진실을 얘기했다가 이제 호남 주민들이 꽉 하고 이제 불이 올랐지 이제. 어떤 진실이요? 방금 그 얘기했다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어쨌든 찍어줬으면 호남에 대한 영향력이 당 내부에서라도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당 내부에서도 민주당 안에서도 호남이 죽는 거예요. 계속해서. 호남 국회의원들이 당 내에서 그런 상황이면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당 내부에서. 싸워서 이기지는 못하는데 지역 내에서는 또 다른 독재자야. 또 다른 패권자제. 지역의 지방선거, 시의원, 구의원, 부청장. 호남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들 멋대로 골라가지고 던져. 전략공천, 대충 공천. 경선도 그냥 대충.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계속 민주당을 밀어주는데 당내에서는 호남 출신들이 꽉 막히고 호남 출신들이 그러면 그 상황을 타개하지는 못하고 그러면서도 지역에 들어와서는 이게 새끼 영주 노릇하고 있고 엉뚱한 짓 하고 있고 이 판을 근본적으로 갈아엎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 새로운 당을 탄생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게 지난번 4.13 총선의 호남의 민의였어요. 국민의당을 뭐 국물당 이렇게 비하를 하는데 그렇게 비하를 당할 게 당연히 예상이 되죠. 예상이 되고 뭐 호남 자민련 이렇게 비하를 당할 게 예상이 되고 저도 뭐 국민의당을 선택하면서 고민 진짜 많이 하셨어. 그런 상황들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지만 호남의 지역민들은 또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지만 또 아픔과 고뇌가 있는 거예요. 보면 어느 한 단점만 딱 잘라가지고 뭐가 정이고 뭐가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의원님 나가실 때 민주당이 진짜 큰 삽질을 많이 했어요. 특히 뭐 다른 지역은 난 잘 모르겠고 광주 북구갑이시잖아. 거기 진짜 엉뚱한 사람을. 실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비화인데. 우리도 이제 민주당 공천 받아보려고 뭐 이제 그때 당시에 작년 1월달 이맘때 이제 민주당 시민들 이렇게 만나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그런 거예요. 보면 결국은 그때 현역 이제 K모 의원이 있었는데 나보고 거기서 2번을 출마하고 3번째를 격돌하려고 하는 나한테 그 옆 지역인 북구 을로 가라는 거야. 북구 을로 가면은 너 어떤 식으로인지 전략 공천을 해주겠다고.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불가능이다. 그건 광주 안에서는 내가 절대로 움직일 수 없다. 만약에 움직인다면 수도권의 공간이 열린다면 그건 내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그러면 그거라도 한번 오퍼를 해봐라. 없어. 참고로 이제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이 2번 낙선하셨죠? 그렇죠.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세 번째인데 2번째는 사실은 정확히는 민주당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2번째 2010년도에 민주당 입당을 했었고 입당할 때도 얼마나 코미디인지 알아요? 그때 광주시당 나 입당을 위해서 상무위원회가 열렸어. 왜요? 그 K모 의원 주장을 해가지고 김경진 그러니까 잠재적인 경쟁자가 입당하는 것도 두려운 거야. 이게 진짜 K모가 누군데? 강기정 의원. 강기정 의원 입당하는 것도 두려워서 광주시당 상무위원회가 열렸다니까. 국회의원, 구청장, 그다음에 시 고문들 이런 사람들이 시의원, 구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김경진이라고 하는 평당원 하나가 민주당에 입당하는 걸 가지고 2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다니까. 원래는 입당 저기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원 입당원서만 써서 팩스로 보내기만 하면 오케이. 와, 고초가 있으셨네. 그 지역 독재도 그런 독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서 민주당을 한 방에 확 엎어버리고 호남 자민련과 그 속칭 댓글 부대들이 말하는 국민의당과 도민의당을 만든 이유가. 근데 국민의당 인물이 하나도 안 바뀌었죠. 안 바뀌었지만 이 민주당 안에 있는 판때기 구조는 달라진 거예요. 근본적으로. 구조는 달라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역에서 열망이 되면서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뭔가 새롭게 독자적으로 타개를 해봐라. 저 민주당 안에 있는 저 구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게 그때 당시에 호남의 민심이고 열망이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큰 그림은 좀 알겠습니다만 그런 인물 자체가 김경진스러웠으면 제가 볼 땐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안철수도 괜찮아요. 이거 해결 못하면 안철수 얘기는 이제 입 밖에 못 꺼냅니다. 이 무릎팍도사에 해결해내야 돼요. 아씨 저런 것까지 또 내가 프로그램까지 다시 봐야 돼. 아니 저런 것까지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예요. 크리티컬한 문제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 누구를 선택할 때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작은 거에도 작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이건 근본이야 근본. 나 모르겠다. 네. 근본이라고 한 게 오늘 또 어제 또 이쁜 여동생 같은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가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잠깐 말 나온 김에 수석 대변인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 강현재 부대변인. 어떻게 보면 이제 서열상 아래입니다. 한참 아래. 한참 아래입니다. 컨트롤 안 됩니까? 이분 지금 너무 심해. 아니 진짜 이거 봐봐. 이석기 석방이 나오고 문창극 연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 광화문 광장도 잠정 휴업을 할 때가 됐다. 야 이거 그 뒤에 또 있지 않습니까? 또 뒤에 건 너무 심해. 내가 거기까지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내가 국민의당 대변인 오셨으니까 예우다 이거는. 아니 이분이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뭐 광화문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거 좀 후배 컨트롤 안 됩니까? 몰라 한번 물어봐야지 뭐. 내가 볼 때 뭐 지금 탈당 준비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뭐 그렇게 심각해. 문창국에 와서 연설을 하니까 그런 사람이 나와서 연설해도 되느냐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럼 뒤에 것까지 읽겠습니다. 박정희 아니면 노무현, 박근혜 아니면 문재인, 도무지 합리적 이성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다. 구태 국민이 새로운 시대를 열지 못한다. 핵심 키워드는 구태 국민입니다. 와, 좀 이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어쨌든 뭐 왜 그랬을까? 글쎄 누가 시켰을까? 대변인이 시켰을까? 그랬을지도 모르지. 그러자. 내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야. 부대변인 하나를 그냥. 취지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이석기는 법원에 의해서 판결이 났는데 그거 석방까지 주장하는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문창극이처럼 그런 사람이 나와서 연설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그 얘기 같은데. 이제 거기까지는 아니 이거 철학이 문제라고 봐요. 그럼 난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광화문을 이거를 이제 그만들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이쁘게 봐주면 안 될까?
안 될까? 야, 이거 하면 다 넘어가야 돼, 우리는. 그래, 된다, 돼. 빵 사줄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유머였어? 유머죠. 웃기잖아. 이인재 지지한다고 하니까. 진지하게 해준 얘긴데. 우리가 가령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해 보면 이분이 71살인가 72살인가 취임을 하셨잖아요. 굉장히 잘하셨잖아요. 포용을 하면서 두루두루. 그래서 너무 대통령 후보들 신참들 셋이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네. 안철수도 사실은 좀 신참 아닙니까? 더 익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야 이분 네 편 내 편이 없네. 필요한 얘기 해주는 거예요. 나는 국민들한테. 누구 눈치 보지 않네요. 눈치를 안 보셔. 눈치요? 네. 눈치를 왜 보는데? 멋진 분입니다. 잠룡이야. 이분이 잠룡이야. 그런 단어에는 눈치를 보지.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저희 그 3당 중에 우리 또 국민의당이 중재자 역할을 하다가 중재가 잘 안 될 때는 민주당 편을 들어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책 부분에 있어서. 근데 대선에서는 뭐 어떻게 하다가 안 되면 어찌됐든 민주당 반대편으로 쓰러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런 목소리 많죠? 네. 그럼요. 결국은.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너무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4.13 총선 때 국민의당이 그러면 왼쪽 표를 더 많이 뽑아왔냐, 오른쪽 표를 많이 뽑아왔냐. 근데 그 표가 딱히 무슨 진보 쪽에 또는 민주당 쪽에 방해되는 이런 요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으로 방해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호남 지역이 어느 정도 민주당 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삭스를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 관점에서 그렇고 네. 범야권 진영의 관점에서 본다면 큰 틀에서 보면 이쪽에 야권 지형의 지형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보면 새누리당 쪽 중도에 있지만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드는 또 보수지만 중도로 가고 싶은 또는 이게 보수였지만 보수가 싫은 하지만 이인지 아이 그 말 나왔으니까 진짜 전 국민한테 나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 우리가 대통령이나 이게 정치인들을 뽑을 때 구닥다리 정치인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당의 박지원 대표 구닥다리. 죄송한데 그분 대표인데.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설마 자기 함부로 자르지는 못해. 오, 야 뭐야 또 잘림 갈 때가 있어. 민주당 가면 돼. 아니. 밖에 지금 보좌관 질질 짜고 있거든요 지금. 아니. 잘려도 국회의원이야. 나를 뽑아준 건 우리 지역구 국민이지 박지원이 아니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근데, 비화를 제가 이따가 하지 마, 기다려봐. 계속 하세요. 네. 그 포인트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구닥다리 아까 이제 이인재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인재. 그다음에 우리 이제 박지원 대표도 그렇고 제가 대선 때마다 이제 대선 후보들 토론회 자리를 쭉 다녀보면 따라다녀 보면 정작 이렇게 오래되고 낡았다고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의 효용성을 많이 발견을 해요. 대선 토론회를 가보면 초짜들 있잖아요, 신짬들 잘 몰라요. 물어보면 어버버 해. 모른다는 게 머릿속에 정립이 안 돼 있어. 이 구닥다리 정치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대권에 대한 꿈을 꿨고 국가 운영의 비전을 자기 나름대로 오랜 긴 시간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뉴얼들이 쫙 있구나. 어떤 주제가 나와도 자기 관점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몰고 가고 싶은 방향이 있어요. 보면 분명한 개혁 방향이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국민들이 한 2번까지 기회를 줘보고 2번 넘어가면 안 돼 하고 X표를 쳐버려. 근데 제발 보면 묵은 장아찌들의 효용성에 대해서 그냥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묵은 장아찌는 묵은 장아찌 나름대로 정말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다고? 가치가 있어요. 근데 대통령감으로서도 사실은 너무 젊은 장아찌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이인재 좋아한다길래 내가 해본 소리예요. 그건 정말 그게 유머예요.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중심을 좀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타협을 시키려고 그래서 두 간사 체제에서 쌈박질해서 타협할 때보다도 3당이 들어와서 타협되는 게 훨씬 많아요 보면. 그래서 더 그게 수월합니까? 훨씬 수월해요. 중간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짓이 이거거든요. 빨리 쌈박질 했으면 야 잠시만 좀 있어야 되는데 브레이크 하고 민주당이 들어서 새누리당한테 가서 새누리당은 저 새끼들 저런 놈이니까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그래가지고 타협을 시켜요 우리가. 아, MC네. 예. 근데 그렇게 해서 타협이 안 되면 결국은 막판에 타협이 안 되고 끝까지 가는 것도 우리는 민주당 쪽 항상 손을 들어줘요. 막판 표결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그렇죠. 민주당 편에 그렇죠. 든다. 그래서 근데 또 중간중간 절차 있었어도 실제로 민주당 쪽하고 해가지고 역할 분담해서 하는 거 너무 소곤거리지 좀 마실래요 지금 왜 이렇게 아니, 소곤거리지? 방송에 당에서 들을까봐. 새누리당에서 들을까봐 새누리당에 들을까봐. 내가 볼 때 국민의당에서 들을까봐 이러는 그러니까 완충지대자 역할을- 캐스팅 보트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3당 체제가 들어온 다음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빨리 잘 돌아간 측면들이 있어요. 좀 더 건강해졌군요. 네, 그 국회가 잘 돌아가요. 근데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선명한 걸 원해요. 자기 편을 위해서 강하고 선명하게 싸워주는 그렇죠. 것을 네. 원하는데 이게 사쿠라들의 숙명이 그거예요. 중간지대의 숙명이 사쿠라의 숙명. 예,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명성을. 근데 이제 나이 먹고 정말 원숙해지고 이러면 이 중간지대 정당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서 이제 그 의미를 알고 공감을 하는데 네. 젊은 층들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보면.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 역할을 잘해온 건 사실이고 그 역할을 하게 됐던 대한민국에 필요한 역할 구도를 만들어낸 게 안철수예요. 네. 그런 면에서는 안철수가 굉장히 훌륭해요. 근데 의원님. 아 대통령 시켜줘야 돼. 그냥 빨리 저 보니까 문재인 지지자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는 진짜 큰일 납니다. 여기는 안희정 쪽입니다. 아니야. 무슨 얘기 아니야. 아, 나 이인재야. 국민의당 네. 대변인으로서 수석 수석 대변인. 대변인. 아, 네. 계속 높여주시는군요. 네. 수석 대변인으로서 제가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선 얘기도 좀 해야 되지 이제 않습니까? 해야 돼. 네. 네. 저는 그냥 그럼 아주 네. 원초적인 네. 초딩스러운 질문 하나 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안철수가 문재인보다 나은 점이 뭐죠? 여러 가지가 있죠. 요거 청취자들 이게 채널 못 돌려. 자, 이게 요런 거 못 돌립니다. 네. 아니 우선 일단 안철수를 더 좋아하실 거 아닙니까? 뭐 어쨌든 자, 어쨌든 나왔습니다. 어쨌든이야, 좀 예. 애매한데. 여기서 제가 약간 비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 비하하지 말고 일단 이제 그 안철수가 잘난 점부터 이제 설명을 좀 해줄게. 네. 아니 안철수는 기부천사예요. 기부천사. V3를 만들어서 V3. 공짜로 20년간 풀었어. 2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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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옛날에 V3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나도 모르게 많이 썼겠죠. 안철수 찍어줘야지. 옛날에 그 찍이 있으니까. 찍어줘야지. 우리는 얻어먹고 안 찍어주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 야, 선거운동 진짜 원초적으로 한다. V3로. 야, 써봤어, 안 써. 찍어. 야. 20년 동안 쓰고도 안 찍어준다. 이거 나쁜 놈이야 이거. 자, V3. V3. 네. 또 아이 공직도 양보했잖아. 서울시장. 서울시장. 시원하게 양보했잖아. 시원하게. 예. 서울시장. 지난번 5년 전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도 시원하게 양보했잖아. 그거는 팩트 아니야. 시원은 아니죠. 의원님. 예. 나 지금 다 들어줬잖아요. 알았어. 팩트로 가야 됩니다. 예. 그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의원은 미래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인재야. 왜 웃어? 아이고, 웃을 수 있잖아요. 아이, 웃으면 안 돼.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인재다.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죄송한데 수석 대변인 치고는 이 부분에서 안 웃고 얘기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제 웃으니까. 이거 해당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다 들어드릴 거 다 들어드립니다. 네네. 또 4차 산업혁명. 아니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더 할까요? 더 해야지. 네. 진짜로 인간에게 근로의 기회가 자꾸 줄어들어요 보면. 하이패스 뭐 이런 걸로 도로공사 그 텔러들 있잖아요. 네. 공장 텔러들 줄이려면 사실은 지금도 국가에서 그냥 10,000원짜리 하이패스 단말기 하나씩 붙여줘 버리면 되잖아요. 그거 안 하고 있는 게 이제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지금 남기려고 하는 것들 아니에요. 네. 전문직들도 지금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회 변화가 실은 바로 이제 폭풍처럼 밀려올 텐데 그럼 거기에 걸맞는 제도적인 또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해당 영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문 지식은 있어야 돼요 보면. 네. 근데 그 기본적인 전문 지식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철수다. 네. 또 한 가지가 네. 어쨌든 이번에 작년 총선으로 인해서 3당 체제를 만들어냈잖아요 보면. 민주당은 저게 이제 새누리당 이중대라고 이제 새누리당 사쿠라라고 새누리당은 우리 보고 민주당 이중대라 그러는데 네. 사실은 우리는 민주당 이중대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미방이 간사인데 단 한 번도 민주당 뜻에 반하는 내부 의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민주당 이중대가 맞습니까? 민주당 이중대 맞아. 어. 뜻이
하는 새끼들 지금도 그렇게 부려먹어놓고 욕할 때만 새누리당 이중대라고 나쁜 놈. 요런 얘기는 요건 들어드려야 돼. 이거 맞습니다. 들어드려야 돼. 아니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인간적인 고충입니다. 진짜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맞아. 민주당하고 새누리당하고 판판 싸우거든요. 보면 판판 싸우는데 거기 힘을 실어줬더니 우리가 단 한 번도 민주당 쪽 꺾어본 적이 없다고. 근데 새끼들 지금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이거 편집하세요. 네, 그건 해야 돼. 편집해야 돼. 네, 앞에서 편집. 뭐 비난할 때만 무슨 새누리당 이준대라고. 이거는 고충이야. 나 인정. 이래서 내가 잠룡으로 지금 구분하고 있어. 이중대를 하면 잠룡이. 욕만이 해서 욕만이 하면 아니야. 네. 어쨌든. 근데 저희들이